여러분, 저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양심 고백을 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알고 나서 보험들을 많이 정리했고, 만약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꼭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병원비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 가입은 했는데 보험료만 나가고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보험 그런 거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나이도 많고 이미 아픈 곳이 많다거나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개인적인 상황들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험이 없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실제로 낸 본인 부담금이 본인이 해당되는 소득분위 기준의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된 비용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면 나라에서 그 초과된 금액을 전부 부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10분위로 나눠서 본인이 내야 하는 상한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올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부담한 치료비가 1천만 원이었다 그럼 소득 1분위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7만 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급여 항목에 대해 내가 내야 하는 비용은 1년에 87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거고,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병원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항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병원에서 보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보험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87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부담하는 거죠.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해당되는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더 이상은 내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병원에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본인 소득 분위에 맞는 상한액까지 병원비를 내면 되고, 또 한 가지 질병으로 한 병원만 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아파서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상한액보다 적게 병원비를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1년 동안 병원에 지출한 총 금액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병원을 좀 많이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8월경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르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거나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받아서 상단의 민원 여기요를 누르시고 조회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버튼을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이나 뇌혈관, 심장 중증 희귀 질환 등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한테 이런 큰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보시면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 질환은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암을 예로 들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해야 한다면 재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만 해당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지원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 민간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보험이라면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산정특례 제도는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부터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 소득 수준 대비 제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소득의 15%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연소득의 10%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10% 금액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재산기준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이하로 완화가 됐고 기존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었지만 23년 3월 28일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확대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또한 연간 3천만 원에서 연간 5천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80% 지원해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할 경우 의료비의 60%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의료비의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 실손보험이나 국가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 수령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계산해서 지원해주고 혹시나 이미 중복으로 받았다면 그 부분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요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해 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으시고 꼼꼼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가 민간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제도들 때문에 실손보험, 암보험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권유에 따라 무리하여 보험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나중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너무 걱정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 도움되는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